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9일 오후 1시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세 나라 대통령 가운데 내라를 획책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이는 오늘자로 두 사람이 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대통령으로 뽑는 바람에 단죄를 면하였고,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낙선한 뒤에 부정선거라면서 내란을 선동했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며,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친위 쿠데타를 기도했으나 진압되어 오늘 중죄를 선고받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실패하면 내란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의 무능과 여권 제2인자 한동훈의 신속 대응이 비극을 맞고 평화적으로 헌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한국 법치주의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선고는 윤석열 계엄의 반역사성, 반민주성, 반헌법성과 이상한 인격을 드러낼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수구 반동적 쿠데타였으므로 국민, 언론, 정치의 즉각적 대응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역사의 힘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계엄은 과거 계엄과 다른 악질성이 있습니다. 계엄군을 풀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습격한 것은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국회 봉쇄는 있었지만 국회로 군대를 들여보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견제받지 않는 비상대권 같은 계엄 선포권이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절대 왕조적 사고방식에 빠져 대통령이 헌법에 무지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윤석열의 범죄 중 불법 계엄 선포보다 더 지속적인 피해를 대한민국에 끼치게 될 부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군대를 동원, 선거 결과에 불복하려 한 점입니다. 그는 재작년 4월 총선이 부정선거였고 여기서 당선된 의원들이 지배하는 국회는 반국가 세력이고 선관위를 습격, 증거를 잡으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망상으로 발작적 계엄을 폈다가 실패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무된 음모론자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서 한때 전 국민들의 약 30%가 음모론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약 50%가 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이 음모론자들은 공격적이고 무례한 행동으로 해서 가족, 친구, 조직, 정당,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버금가는 정신적 질병으로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추종자들에게 반국가적 행위를 계속하도록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밝혀진 부정선거 음모론을 고집함으로써 한국인을 분별력 없는 사람들로 만드는 반민족적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 윤석열은 비록 구속되어 있으나 맹목적 추종 그룹이 있고 국힘당이 이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는 데다가 본인 또한 반성 없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인물입니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이고 중단 없이 공화국을 공격하고 있는 윤석열과 추종 세력 그리고 국힘당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이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동혁과 거구파가 당권을 잡은 국힘당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호해 왔으므로 내란 비호당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이는 위헌정당으로 해산 사유가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해산 결정에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윤석열 계엄과 전련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에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했던 인사를 임명한 것,
불법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허위 사실 등에 기초하여 제명한 것, 그러면서 윤석열과 전련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그룹은 지방선거 참패를 각오하고 윤석열 거구파를 많이 공천하여 참패 뒤에도 당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임수에 대한 유권자들의 대응은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거부하는 국힘당에 대한 투표를 통한 응징일 것입니다. 압도적 여론도 이번 선거 주제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극우 국힘당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우 국힘당의 존재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잔존 세력이므로 12.3 불법 계엄 진압과 같은 논리로 국힘당을 응징해야 합니다.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여야 좌우를 떠나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힘당 응징은 가장 효과적인 이재명 정부 견제이기도 합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은 지지층 내부 총질을 장려해가지고 자해극을 벌림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내었고 민주당의 폭주를 방치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귀염둥이, 도우미, 프락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좋은 예가 정치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때 한동훈이 언론전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여론을 반전시켜 정권이 코너로 몰릴 때 장동혁은 그 한동훈과 합세해가지고 민주당 정권을 공격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는 한동훈의 등에 제명의 비수를 꽂아가지고 이재명 정권을 도왔습니다. 한동훈을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 야당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국힘당은 양당제를 허물어 정권의 독주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극우파에 끌려가는 노예근성에 찌든 107명의 국힘 국회의원들과 부정선거 음보론에 영혼을 판 다수 국힘당 당원들의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일단 국민의 힘은 철저하게 망해야 살 길을 찾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국힘당을 망하게 하는 길이 살리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극우 국힘당을 죽여야 나라가 삽니다. 민주주의가 삽니다. 감사합니다.